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어니스트님은 주식을 할 때 만들어가는 매매를 하죠. 평단을 만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내 평단과 지금 현재가의 가격이 괴리가 좀 있어서 소위 물리는 상황이 되면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면서 또 평단을 낮춰가면서 현재가를 따라가면서 파동 안으로 밀어넣고 그 안에서 수익을 실제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주식을 하는데 매력적인 부분인 거예요. 뭔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손절 아니면은 손해, 올라가면 대박 아니면은 익절,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주식의 굉장한 매력이고, 물타기랑은 다릅니다. 그죠. 물타기는 이제 하다 보면 그거 안 돼요. 알 거예요. 비중을 정해둔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주식입니다. 이게 주식의 정수입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도 하고, 저희가 투자 클럽을 통해서 이제 회원분들도 막 훈련시켜드리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주식인 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만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뭔가가 있어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만들어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타이밍 매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타이밍 좋게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이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면 좀 다소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 매매에 대한 노하우도 좀 얻고 싶어 하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어니스님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매매 못합니다. 여기 올드보이 그 깜빵에 갇혔는데 타이밍 매매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군만두는 주시나요? 군만두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군만두를 위하여. 타이밍 매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타이밍 매매를 잘하냐 못하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저도 할 줄은 알아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 매매를 한다는 건 타이밍을 재고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기법과 그 자리 찾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소위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은 후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타이밍을 잡을 때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판단할 때 어떤 타이밍을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잘하는 매매와 이어진다라는 게, 만들어 갈 줄 알잖아요. 만들어가는 매매를 했고, 근데 저는 되지만 실제로 보통 이걸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물이 턱 밑까지 차서 이제 코까지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타이밍을 굳이 따지게 되면은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넘치는 시점. 사람들이 이제 숨차서 죽으려 그러는 그런 때? 네. 그러면은 좀 이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난해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또 어차피 올드보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할 것 같고요. 그럼 뭔가 좀 정확한 그 일봉을 찝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아니요, 여 부분. 네. 그 다음에 요 정도, 여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한다면 요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할 것 같은 데는 첫 번째 거 화살표인가요? 네. 자, 이제 이유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첫 번째 거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거품으로 얘기하게 되면 거품 빠질 게 없어서. 왜요? 물 차서 넘쳐서 다 떠내려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은 전 첫 번째가 훨씬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를 보게 되면은 단편으로 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은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때라면은 타이밍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타이밍으로 할 때 수급가 파동을 잘한다면서요 했었을 때, 이때는 오히려 수급가 파동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오히려 타이밍 매매를 해요. 한다면 이유는 이 상황이 만들어준 이 물이 완전히 찼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던 간에 이 A라는 구간에서 리밸런싱이 아니라, 그리고 기다림이나 손목기를 같이 섞어주지 않는다면은 이 A 파트에서 물타기로, 그 다음에 저희 리밸런싱 자체도 하락할 때 조금씩 받아주는 거를 리밸런싱이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 포함해서 A 파트에서는 그냥 다 물이 차고 넘칠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손을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A 안에서 이미 충분히,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털립니다. 못 버티고 아마 물량 다 내줄 거고요. 이 종목의 뭐 테마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순수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B가 나오잖아요.
이 B파트에서 나름의 희망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물려서 흔히 말하는 존버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거지 하면서 막 이때 방치했었던 거를 비해서 막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다시 이런 흐름 딱 꺾어줘서 C파트 나오게 되면은 B파트에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마저도 거의 다 털려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D파트가 나오는데 정말 의미 없이 횡보하는 이 D파트가 나오거든요. 흔히 말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분석 아니면 타이밍 이런 기법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력도 1도 없는데 정말 무색무취 상황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때 해요. 타이밍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이 D에서 합니다. 이유는 무색무취라서고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일단 지울 건데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입니다. A, B, C, D.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 게 여기쯤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이제 D가 이어진다면 지울게요. 대충 좀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뭐 이렇게 지켜보면서 의미 없이 이어지는 이 흐름의 어느 순간쯤에 뒤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확률적으로 이런 상승이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찾을 때 아까 언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요런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요런 이어진 거 D 지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점을 들어가면 더 좋잖아.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요런 파동은 좋지만 요런 파동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일 거고. 아마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랑 그냥 굳이 따지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어차피 가격대는 비슷하잖아. 근데 흐름 훨씬 더 지나고 나서 여기가 올라가기 전이잖아.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 무르익었잖아. 네, 저는 근데 이 뒤에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이 V자는 제가 볼 때는 양방향성이 조금은 더 있거든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 별표에서 V자로 이어온 이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V자는 제 기준에선 무색무취는 아니에요. 이미 이 사이에 많은 변화가 형성이 됐어요. 별표는 진짜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큰 의미 있는 하락도 아닌 상황이라서 타이밍 매매를 하면 저는 그래서 별표를 선호를 하는 거죠. 별표를 선호하고 또 생각할 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냐 이거를 바라는 거냐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사이에서 분명 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까지 안 왔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요? 뭔가 이제 그냥 보다가 요 상태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요 상태에서. 물론 가격은 뭐 여기보다 더 높다면 높은데 뭔가 좀 더 뭔가 무르익었네? 이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할 것 같아서. 이때 처음 발견한 거면은 조금은 더 볼 것 같아요. 관찰을 할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느낌을 좀 알 것 같은 게 처음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때 발견을 한 상태에서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어차피 이때가 이제 타이밍을 재는 건데 타이밍이 매매인데 네. 이때 이후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D가 이어질 거예요 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D 안에서도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아보겠다 정도일까요? 그렇죠. D가 요런 흐름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길어지느냐 아니면 이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 변화가 생기느냐 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타이밍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하락을 하면서 털면서 무언가를 흔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이 흔드는 게 얼마나 세고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여기 타이밍을 얘기한 게 이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 절대 안 합니다가 아니라 소량의 하락은 나오겠죠. 근데 아래로 흔들어서 뭔가 나올 게 없어요. 흔들어 먹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큰 상승이냐 작은 상승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잔파동조차도 나올 수 있고 그거면 되거든요, 타이밍 잡을 때는. 요 정도 상황이 사실상 개인 투자를 매매해서 여기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짜증이 극에 달하다 못해 거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로 신규 매수는 그때가 타이밍, 요런 건데 인터넷상에 유머처럼 떠돌아다니지 않나요? 친구가 심하게 물려서 극심한 피로도가 올라가 있으면 그 주식을 사라. 현명한 선택이군요, 그거는. 농담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타이밍이고. 언니님이 이런 매매 하시나요? 어떤 거요?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여기서 뭐 타이밍 매매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몰빵해서 만든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스윙은 저는 합니다. 그죠. 예전에도 뭐 말씀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타이밍 매매만 해야 된다 하더라도 저때가 좋은 타이밍 같다 말씀이시겠네요. 아, 맞아요. 스나이핑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저런 데서 스나이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진짜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스나이핑을 원해요. 고점 돌파 딱 하게 되면은 돌파 수급 보면서 여기서 타이밍 매매 땅 하게 되는데 이거는 딱 총 한 발입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어차피 균형 깨져요. 크게 못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건 자유지만 저기서 무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도 이런 게 이제 펼쳐지니까 이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도망가는 거를 쫓아가면서 타이밍 매매하는 거는 어차피 쉽지 않고 하더라도 약하게 한 발이에요. 여기서 진짜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매매를 정말로 많이 이 매매만을 위해서 갈아넣고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자기의 노하우나 균형점을 완전히 내공이 쌓였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성향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되고. 근데 언니님은 그렇게까지 거기에 모든 걸 갈아 넣을 성향은 아니신 거였나요? 그냥 이거는 성향으로 얘기하게 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게 좋은 건데 나는 못해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들으시면은 꼭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아 좋아 보이는 건데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누구보다 이런 매매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였다가 배정할 수 있는 시드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은 한 내 시드가 1억인데 였다가 한 5천만 원 베팅하는 거 저도 합니다. 그 정도는 해요. 얼마든지. 근데 조금 더 크게 뭐 10억에서 였다가 뭐 진짜 3억 5억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5천만 원도 없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저거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돈이 없는 게 매매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너무 크게 좌지우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없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 나가실 거고 점점 더 안정적으로 시드가 커지는 것도 가능한 방법을 습득하면서 습관화해야지 주식 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산관리적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거지, 주식 투자를 카지노 한번 다녀오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팩폭을 하자면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영원히 돈이 없는 상태로 쪼들리는 상태로 하고 싶으면 이거 하세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돈 많은 상태로 하고 싶고 뭔가 좀 더 계속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기에 길을 두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곳으로 두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그 안에서 여유자금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커져요. 그렇죠. 언니님이 그렇게 하시죠. 네, 이것도 같이 커집니다. 근데 내 전 재산을 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라고 시켜도 쪼들려서 못할 거예요. 그런 차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이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네. 이제 아까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타이밍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종목의 테마나 이런 거 이제 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테마가 다 빠졌다던가 뭐 악재가 크게 있다던가. 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빠진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때 이제 코로나 막 그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때도 뭐 코로나 영향도 막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막 겹쳐져 있는데도 이런 게 다 유효한가요? 네, 왜냐면은 오히려 테마가 들어간다는 건 테마가 거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참 거품을 쌓아 올려요. 근데 그 거품이 싹 다 걷어들여졌어요. 그러면은 테마에서 거품이 빠지게 되면 그 기업은 쓰레기가 되는가? 아니잖아요. 다시 그 기업만 남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냥 차트상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걸 진짜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이 기업 정도는 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클럽 안에 계신 분들은 이거 비슷한 종목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제가 공유 종목으로도 보낸 게 있는데, 테마가 들어갔다가 거품이 생겼다가 그 거품이 싹 다 빠지고 나서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다시 만들어질 때 이뤄지는 자연파동, 그걸 이용한 매매, 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런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이걸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오래 걸리지, 마음을 열면 쉽습니다. 여기 돌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잘 나요. 뭐 여기서 막 애매하게 막 손절 쳐가면서 막 비중 조금 들어가고 막 자충우도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리듬을 타면은 여기는 수익이 100인데 여기는 10이냐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진짜 잘해서 100이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10, 15, 10, 20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듭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누적이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 만드는 총액이 100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 파트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 뒷부분에서 여기라 그러셨나? 네, 굳이 따지면 여기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은 왜일까요?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보면요, 이것도 똑같이 자리나 기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타이밍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타이밍 매매도 더 잘하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릴 줄 아니까 단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같아요. 이 흐름상으로 여기는 굳이 따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빠질 게 남아 있으면 더 빠져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건데 빠지지 못했다에 대한 인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럼 요 4개의 빨간 봉 때문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단순 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여기서 큰 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아파트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끝난 거죠. 수화가 됐다. 그래서 순간적 무색무취가 된 건데 제가 아까 여기보다는 별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거 한번 메모장으로 가려주세요.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의미 없이 이어져 오다가 박스 조금 위로 올라가서 박스 위에서 새롭게 그냥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예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해볼 수 있는데 앞단보다는 안 좋은 이유는 하나죠. 박스 위잖아요.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말은 이 아래 하단 박스만큼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서는 앞에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은 후순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리스크 1도 지기 싫어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테이크하고 요 정도면은 타이밍 매매 해볼만 하다 요 생각이죠. 이거 근데 이렇게 딱 상황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되면은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그걸 하려면 만들어갈 줄 알아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았어 이거구나 메모장 가려가지고 저런 거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차트 찾고 막 열심히 지금부터 그 패턴 공부하고 그러는 게 도움이 될까요? 10개 중에 9개가 그림 맞추기로 그냥 가지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흐름을 겪어보고 이 안에서 매매를 해보고 그 안에서 안 되는 것들을 풀어내 가고 그러는 와중에 이게 이제 보여지고 그게 자기께 되는 거지. 그림 맞추기로 가면 그림도 틀릴 뿐더러 그림 맞춘다 해도 그걸 또 소화를 못합니다 본인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자,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타이밍 매매 이거 뭐 하고 싶어 하니까 많이들 네. 좋은 타이밍 이거 궁금하시니까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거다 나도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 단순히 그림 맞추기로 끝내는 것도 문제고 그림도 틀린다 이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그림이 맞춘다 해도 본인이 소화가 안 돼서 이 주식은 이때 타이밍을 맞게 들어간다 해도 이 뒤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이 뒤에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훈련된 자와 비숙련자는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클럽에 초보자분들이 들어오셔서 배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오셔서도 뭐 이제 한두 달 된 분들하고 뭐 5, 6개월, 7, 8개월 된 분들하고 딱 보면 또 그것도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7, 8개월만 해도 막 3, 4년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또 달라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 급하게 먹고 뭔가 이제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잖아 이런 거를 이제 막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훈련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클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계속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관련된 공지를 해놨고 신청 링크도 해놨어요. 공지 한번 보시고서 나도 훈련 받아보고 싶다, 어니스트님 밑에서 제대로 훈련 받으면서, 훈련 받는다는 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하면서 수익 내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좌 관리해 나가면서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 단추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서 나도 한번 좀 제대로 된 주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클럽 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